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상욱 후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근데 왜 불편한 인터뷰인가요? 아,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네.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오늘 인터뷰 그거, 자체를 그거 아세요? 아, 알죠. 불편한 아, 일이죠. 그래요? 저 너무 진짜 좋아했어요. 아, 이거 맞아요. 네. 인터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저희 모토가 불편한 이렇습니다. 인터뷰인가요? 출연자에겐 불편해도 우리 네. 시청자에게는 참 편하고 쏙쏙 들어오는 인터뷰.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취지가 참 좋습니다. 시청자와 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저 도망가도 되는 거죠, 중간에? 그럼요. 아, 그거 저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나왔습니다. 아, 한번 하셔도 모르고 나왔어요. 네, 사실 좀 약간 역설적인 불은 못 보고 그냥 편한 인터뷰 이렇게 네. 그렇죠. 보았는데. 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네. 아까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진도 빨리 될 것 나가시면 같습니다. 예, 시간이 알겠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아, 먼저 그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까지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국회의원을 사직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울산광역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김상욱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김상욱 전 의원이 후보님이라고 했군요. 김상욱 후보님 처음 뵌 이미지가 저는 약간 좀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제가요? 예. 저 불교입니다. 교회 형 같은 느낌? 불교 형? 예. 같은 느낌이 좀 그만큼 편안하다라는 네. 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말도 좀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정치인 같지 않다. 편안해 어. 보인다. 이런 얘기 좀 들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좀 모습이 바뀌는 건 있어요. 약간 강강약약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강하게 하시면 저도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불편하게 하면서 저도 불편하게 할 거예요. 무섭네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편해서 한번 좀 드려봤던 말씀이고, 저희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지 이제 한 달 넘게 네네. 굉장히 좀 빠르게 확정이 되셨잖아요. 좀 아무래도 저희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진보당이 상당히 당세가 그렇죠. 강합니다. 그래서 단일화 이슈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우리 울산에서는 진보당이 이제 전체 지지에서 한 10%에서 2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민주당보다도 더 강한 뭐 2당 위치까지도 갔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역 요즘에 이제 국힘에 계셨다가 민주당 옮기시고 울산시장으로 이제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돌아다니시면서 느끼셨던 그 민심의 그 말들은 어떻게 네.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저 입장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울산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고요. 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강세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뭐 작년 이맘때에는 사실 뭐 다니기조차 힘들 만큼 뭐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시민들 뵈면요, 시민들께서 정말 열렬하게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세요. 어떤 말들을 하시나요? 구체적인 말들이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바로잡아달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이 무너졌다, 공정함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 뭐 대중교통 불편하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뭔가 다 깜깜이 행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불공정한 것 같고 도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고 잘못된 것 같다, 바로 잡아달라, 이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고요. 좀 그런 사명감을 많이 느낍니다.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네네.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간판보다 보수주의자인 나를 봐달라라는 말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네네. 그 제 본의랑은 조금 어긋났어요. 워딩 그래요? 정확한 워딩이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정확한 저는- 워딩은 뭡니까? 저는 이제 보수주의자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도 제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더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생각,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도 기능이고 진보도 기능이지 절대 이걸 진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이걸 진영으로 보는 순간에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주인은 국민이시거든요. 그럼 보수도 진보도 국민께서 쓰시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도구입니다. 좋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통 합의 가치, 원칙, 공정함 이런 것, 통합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보수의 기능, 또 시대 정신 반영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도전으로 바꿔가는 진보의 기능, 결국에는 이 기능이 통합돼서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이 통합해서 국민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 내가 보수의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진보의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국민들께 실제로 도움되게 실용적으로 쓰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보수 기능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진보 기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진영으로 나누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걸 기능으로 보고 통합하고 국민들께 실제 도움이 되도록 실용으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냐 물으시면 두 가지 기능에 다 충실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 진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보수와 진보로 나눌 필요 없고 그냥 국민들이 진영이죠. 원하시면은 그렇죠. 국민들이 맞게 그걸 갖다가 쓰면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능이니까요. 도구니까요. 근데 네네네. 우리가 진영 정치를 제가 참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진영으로 나누면 그때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게 돼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국민이 이 진영을 이끄는 소수 권력자의 권력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영 정치를 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책이나 이제 울산에서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김두겸 현 울산 시장이잖아요. 최근 김 후보를 향해서 뭐 부산 경남 통합법 그리고 뭐 트램 그리고 학성공원 물길 복원 같은 현안 여기에 답변하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답이 없어서요. 네. 왜냐하면 근데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테마예요. 이게 현안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울산을 제외한 부산 경남 통합법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법대로 간다면 부산 경남의 세제 혜택과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돼 버리면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은 당연히 부산 경남을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붕괴하죠. 그러면 현역 울산 시장이라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런 입장 없이 고립해 돼버리면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직무유기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 입장을 밝히라 현역 시장으로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울산이 부자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시민의 기본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중교통, 복지, 의료, 문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무너져 있고 시민들이 그래서 대중교통 불편하다, 의료도 불편하다, 복지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 결국 재원이 딴 데로 갔다는 건데 네. 근데 울산에서는 다소 황당한 사업들이 계속 발표가 돼요. 예를 들어 예산 5천억을 들여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 울산에. 예. 네. 그리고 6,7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학성 물길 복원 사업을 하겠다. 근데 학성 물길이라고 하는 그 예정지가 어디냐면요. 옛날 울산 외성터입니다. 그러면 물길터가 옛날 울산 외성의 해자랑 거의 유사해요. 네. 그러면 1.1km 옛날 울산 외성 해자 복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뱃놀이를 한다? 무동료 뱃놀이를 띄워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울산 외성 해자터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조선 선조들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다시 넣어서 뱃놀이를 한다? 6,7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요?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죠. 차라리 정 뭔가 하고 싶으면 근처에 있는 우리 조선 병영성을 복원하는데 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고 기본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가지 않고 네.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 또 6,700억의 사업비가 되는 학성 물길 복원 사업 이게 시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 삶에도 안 맞고 역사성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 근데 답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네네. 그래서 퇴임하시기 전에 답변 주시고 퇴임해 주세요 했는데 퇴임 어제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왜 울산에서 자꾸 쓸데없이 돈 쓰는 일 그런 거래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울산에서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딱 하나만 아주 구체적으로. 아, 하나만. 제 이거는 진짜 울산에서 시급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으서 너무 근데 빨리 많아요.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첫 네. 번째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기본을 것이다. 회복하는 것 네. 뭐냐면 청렴하고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이 참여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돌아와야 되고요. 음. 이걸 바탕으로 시민들의 기본 삶을 지키는 대중교통 그리고 복지, 의료, 대중교통. 문화 이걸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혈세지 않습니까? 돈을 저는 정말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혈세는 정말 아껴 써야 되고 그렇게 아껴 써서 모은 돈으로 뭘 해야 하냐면 울산은 산업 AX 대전환을 선도하는 데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노동 중심의 산업 AX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피지컬 AX, AI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아틀라스 이런 것들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울산은 중요하죠. 울산은 네. 산업도시고 노동도시입니다. 제조 중심인데요. 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들이 기계에 이제 뺏기는 기계에 거. 밀릴 수 있고 또 이건 산업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 벌어질 수 있죠. 이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산업의 AX 전환이 방해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가 되고 시민사회 무너지고 노동자사회 무너지고 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가장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울산에서 창의적으로 노동 중심 산업 AX 전환을 성공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제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또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울산이 집중해서 풀어야 될 사명이 노동 중심 산업 AX 대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서 기술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 요걸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AI라든가 이런 게 발전하게 되면서 네.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럼 역할을 하고 노동자들은 또 몫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걸 간단하게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과 창의적인 기획이 필요한데요. 네. 저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네.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직접 아틀라스를 사와서 투입하면서 노동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 아틀라스 같은 인간형 로봇은 노동자와 시민이 출자해서 펀딩한 회사가 소유하고 현대자동차는 이 소유한 회사에 용역이나 계약으로 주는 형태로 간다면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분신 로봇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직접 조립하지 않지만 내 분신 로봇이 조립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노동자는 내 분신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고 얻는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자 그 피지컬 AX는 학습이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고 또 이게 미래형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산업 암묵지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그러면 이제 회사가 직접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회사가 이 기업에 돈을 주고 이 돈으로 노동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노동자는 직접 참여해서 이 AX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고 여기서 또 다른 산업 영역을 만들어내고 경쟁 영역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죄송합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그 구조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계로 해버리는데 여기는 지금 노동자가 그래도 개입하면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그게 뭐 어떻게 그게 회사가 그러면 그 경쟁력을 유지할 제가 수 한번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1인 1 로봇을 네. 할 이게 수 있다는 거죠. 배분해서 그렇죠, 내 분신 걔가 같은 거. 내는 내 분신이 노동을 해서 걔의 수익을 그러니까. 주인한테 자, 준다라는 거잖아요. 경쟁력. 자, 예, 기업 입장에서도 노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자 보세요. 만약에 기업이 직접 다 한다면 조달 비용을 기업이 다 부담해야 되겠죠. 네네네. 근데 노동자와 시민이 펀딩한다면 조달 비용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초기 자금 부담이 줄 겁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기업이 그냥 아틀라스나 이런 것들로 노동을 대체하려고 하면 노동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사회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노사분규 사회 갈등을 바로 겪게 될 겁니다. 벌써 결국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오고 들어오지 나버릴 겁니다. 말아라고 지금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예. 못 들어와요.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못 들어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공장을 철수해버리겠죠. 그러면 기업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나 아니면 노동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아는 나라에서 그런 데로 나가면서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할 수 문제는 있어요. 이제 우리 지금 의원님 구조를 할 경우 그럼 중국이나 노동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하고 어떻게 경쟁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 경우. 네.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예. 제가 산업 AX 조금만 더 면밀히 보시면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차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별화된다. 네네네. 근데 이 학습시키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암묵지가 쌓여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애쌀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합리적인 가격만 만들어진다면 노동자들이 내 일인데 나한테 이익되는 일이고 내 분신 같은 애정이 있는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낫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릴 것은 물론 완벽한 네.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예, 나름대로 그거 만들어가는 아이디어가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참신하긴 네. 합니다. 아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돼요. 이런 논의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와서. 안 그러면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로봇세 물론 걷어야 됩니다. 네. 자동화세 걷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로마 공화정이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것이 노예들이 들어오면서
자영농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빵과 서커스로 대체되면서 시민 사회가 자생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극소수의 로봇 AX를 지배하는 기업과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머지는 민주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 사회,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런 자생력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바로 법제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울산에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움되는 사회적 합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공론의 자리에서 이런 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실 2차 산업혁명 때도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한번 일어나긴 했잖아요. 이 들어오지 사회적 않아요? 비용,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신속하게 극복해내느냐에 AI 대변화 성공 열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선거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네. 2024년 총선에서 당선된 지 불과 2년 만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셨어요.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울산시장이 되겠다. 왜냐면 초선이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좀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저도 궁금해요. 내려놓기에 왜 굳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인원이 아까운 총선에서 한 번 더 하고 하지. 아까운 것도 네. 아까운 거지만 사실은 울산이 제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제 정치적 터전이긴 하지만 12.3 내란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네. 울산은 제게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치적 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거 영순이죠. 네. 제거 영순이고 네, 네,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울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낯설 사람이고 그렇죠. 네. 또 제가 계속 기득권 타파, 변화, 개혁을 외치고 있다 보니 울산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당연히 계십니다. 네. 제 편이 사실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또 심리적으로도 험집니다. 1년 넘어 뒷조사, 괴롭힘, 마타도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계속 당해왔던 곳이고요. 정치적 험지이자 심리적 험지라서 사실은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도전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이대로 2, 3년만 더 가버리면 울산은 재기의 기회가 없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감. 또 울산은 제게 정치할 기회를 열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도시입니다. 울산이 저를 버릴지언정 저는 마지막까지 울산을 지켜야 한다는 또 사명감. 그리고 울산은 산업 중심지입니다. 울산에서 AX 대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전반이 위협받고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경우에 따라 제가 다치고 망가지더라도 이거는 해야 될 사명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약간 또 이제 언론에서는 불편 버전 질문이 있으니까. 네네, 불편 버전 그 좋습니다. 지금 지역구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 이제 좀 수득 수준이 높고 네. 그 이제 보수세가 이제 있는 곳이라 지금 보니까 도저히 이제 의원으로는 2년 뒤에 어렵고 차라리 울산 전반으로 가면 이제 좀 민주당 지지세를 저기 상대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시장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약간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네. 사실요 정치를 오래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국회의원 처음 당선되자마자 했던 네. 말이 행사돌이 안 합니다. 악수돌이 안 합니다. 네네. 줄서기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고 하고 싶은 거 4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오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건 더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봉사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빨리 다 하는 것이 맞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그렇군요. 사실 정치를 오래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그 때문에 의원은 뭐 4년만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처음 국회의원 시작할 때는 거의 그런 그렇죠.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하고 그리고 4년 동안은 정말 뭐 저를 내려놓고 시민위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4년 뒤에는 또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12.3 내란을 겪으면서 갑자기 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강한 사명감을 좀 많이 깨치게 돼가지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지금 정치 오래 하겠다로 바뀌었어요. 정치 오래 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제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그때는 사실 죽으려고 뛰어들었던 그때 국회로 돌아갈 때는 진짜 죽을 마음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들어갔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 시민들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죽었겠죠 당연히. 그때 시민들께서 기까지 했을까요? 그때 개업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네네네. 시민들께서 계엄군을 다 막아주신 겁니다.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안 막아주셨다면
계엄군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뭐 대책 없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시민 지키겠다고 뛰어들었던 거지만 사실은 시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국민이 막은 계엄이죠.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강한 트라우마 같은 각성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심어줬고 이번 울산광역시장 선거도 그런 의미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울산이 뭐 보수세도 강하지만 사실 지금 그 안에서 뭐 진보당이라든가 뭐 지금 현재 뭐 조국혁신당 후보도 나와 있고 사실 그 노동자분들을 대변하는 진보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매우 강하죠. 매우 강하죠. 예. 이분들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반드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단일화를 이루겠다. 근데 단일화하는 것이 선거 승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중심 산업 AX 전환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 건설 네. 이걸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울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진보당과 손을 잡고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해도 겨우 해낼까 말까한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래서 선거 이후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강한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우리 진보당 김종훈 후보님 또 조국혁신당 황면필 후보님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우리 대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네. 그래서 후보자들 간에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이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벌써요? 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생각이신지 그럴 수도 있죠. 일방적인 근데 생각이- 문제는 이제 당의 입장 때문인 거죠. 음.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죠. 요즘 예,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났잖아. 평택 지금 지금 때문에 평택 악재. 단일화되면 네. 여기도 단일화해줄게 약간 이런 개념 아닙니까? 평택 지금? 악재까지. 네. 우선 저는 이 단일화 이슈가 음. 지역을 넘어간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민주라는 것은 그 시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울산의 단일화는 울산 시민들의 의지가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울산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버린다면 그건 반민주적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평택의 일로 울산에 영향을 받는 건 잘못이라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님들도 생각이 같은 걸로 저는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의 일은 울산에서 풀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네. 울산의 일을 울산에서 푸는 데 있어서 예. 후보자들의 생각만으로 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당이 제일 한마디로 제일 그 제동 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우리 말씀만- 민주당이 좀 더 결단이 필요하다는 아니, 생각을 민주당이 가지고 오히려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부당 대표는 장동욱 대표가 아닌데 왜 그래? 그 진보당이 울산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진정 좀 해주세요. 예. 정도의 세를 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지역 정치에서도 그 정도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 전에만 보더라도 뭐 동구청장을 진보당에서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뒤로 가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단일화라고 하는 당의 입장에서 단일화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진보당이 울산에 역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구청장이 우리 민주당에서 거의 전 구청장 지역에 다 공천을 다 나가셨으니까. 하고 그것도 네. 경선으로 공천이 끝나버리니 그렇죠. 이제 진보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는 풀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간에 합의된 룰 세팅을 해서 단일화 경선을 몇몇 구청에서? 선정된 지역에서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중앙당에서 결심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중앙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진보당이랑 조국혁신당도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 두 분의 마음을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에 또 민주당의 마음까지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쉽지 네. 않아 보이던데요. 저는 근데 이번에 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더 큰 공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기회를 들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해,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해야 할 대의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하고 부여한 사명을 외면하거나 왜곡해버리면 그거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민주당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제 수긍이 네. 가고요. 내친 김에 당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두관 전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부산 북갑 얘기 나오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가 바로 김상욱인데 오. 상욱이가 형님 나 이번에 시장 나가는데 내 지역구 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상욱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쪽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김상욱은 울산시장 그리고 저 김두관이 이제 울산의 의원 국회의원 김상욱 지역구 받는다 딱.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전태진이라는 분을 당해서 이렇게 그냥 벼락공천하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는 삼고 초려를 했더라고. 우리 저 김상욱 저 후보께서 김두관 전 의원한테 삼고 초려. 나 저 지역구 맡아달라 그랬는데. 아 그걸 당해서 저렇게 확 그냥 다른 분이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당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네. 당의 결정을 제가 존중하고 믿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두관 지사님 제가 너무 그렇죠. 존경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 특히 울산에서는 그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 왜 그렇게? 울산 기업과 울산 시민들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더 넓게 써야 하고 네.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울산이 네트워크의 넥서스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음. 울산이 울산에 갇혀버리는 순간에 미래가 없고 네. 울산이 울산에 갇혀버리는 순간에 시민들의 삶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깝게는 부울경을 열어야 합니다. 네. 이 부울경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열어가는 것 울산이 선도해야 하는데요. 김두관 지사님은 경남 도지사를 하셨습니다. 네. 또 창원에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울경 민주당 거물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을 울산에 모시고 울산이 품어 안으면 울산이 부울경 통합을 선도하는 큰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김두관 지사님을 모시고 부울경이 더 잘 사는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과 기업이 운동장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시려고 했었는데 잘 모시죠. 그 이번에 안타깝네요. 보궐에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당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총괄선대 본부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선거도 같이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제가 기획하고 그리는 울산의 미래를 부울경 전체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함께 네.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청했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총괄선대 본부장님으로 모시고 함께 선거에 임하기로 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전을 기원 드립니다. 네. 단일화 얘기 좀 더 할래요. 아, 갔어요. 네, 이게 사실 전 제일 궁금합니다. 네? 단일화 이야기. 예. 만약에 진보당은 조국 혁신당 있잖아요. 네. 전 다 모으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둘 중에 한 당과만 단일화할 수 있습니까? 김상호 의원님 생각에? 저는 후보님 반드시 생각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 가도록 네네. 만들겠습니다. 네네네. 그건 만약에 우리가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울산 시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지금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한 일이고요. 명으로 단일화 될 것이다. 예, 반드시 그렇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후보자들 간에는 단일화 의지가 강합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생각이고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일 제가 그냥 바로 드는 생각은 네. 아니 민주당 구청장 후보님들도 네. 오랫동안 밭을 닫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이제 열심히 해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한두 명은 희생될 수 있을 텐데 그 그러니까요. 반발이 상당할 것 같고 당도 신경 맞습니다. 쓰니까 자 그거 어떻게 그건 해소하시겠어요? 공정한 룰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진보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공정한 룰이면 여론조사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서로 협의를 해봐야죠. 네. 근데 이 룰이라는 것이 저는 그럼 민주당이 다 이기잖아요. 그런 거 너무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또 룰 또 조율을 할 그거는- 필요는 그거는- 있겠죠. 그건 또- 자, 제가 네. 말하는 룰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울산 시민들의 의사가 네. 왜곡되지 않게 반영되는 겁니다. 음. 근데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왜곡된 거죠. 왜냐하면 울산 시민의 적게는 10%, 많게는 아. 20%가 진보당을 지지하시는데 오케이. 근데 한 개도 진보당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울산 시민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반영되는 룰을 만들어서 그 공정한 룰에 따라서 뭐 정치적 타협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공정한 룰에 따라서 몇 군데 선정된 지역에서 한 번 더 시민들의 심판을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근데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실무 당사자는 아니라서요. 저도 그냥 결과 후보자가 진행할 수는 그래도 없어요. 오늘 그렇죠. 우리 네. 인터뷰 나오시고 강력하게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또 보이네요. 당이 네.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다는 거 이건 네. 좀 많이 전달된 것 같네요. 네. 근데 김성우 후보님 직접 만나보면 단일화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아니 잘해주셔가지고. 그뿐 아니고 네.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민주당에 반드시 오는 해야 거 헌신 합니다. 네. 민주당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당이 헌신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산의 문제는 사실 평택의 문제와 연관이 그런 되었기 게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근데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많이들 평택과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아. 진보당 안에서도 연결해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왜요? 우리 김 후보님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뭡니까? 진보당이라는 데가 복잡해요. 거기 알겠지만 거기가 뭡니까? 그 유명한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경기동부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그건 다음 주에 평택, 드릴게요. 하나 할게요. 근데 평택 거기가 있고 울산은 네. 연합이 달라요. 이쪽은 이제 울산이 영남 계열 또 연합이 달라.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연합 대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모두 소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또 선택. 선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선거 치르시겠다라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네거티브, 뭐 대규모 조직, 유세차 없는 선거 치르겠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약간 전략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긴 네. 하네요. 저 오늘 안 그래도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런가 하는 생각을 아까 부장님 네. 말씀드려서 네. 했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뭐 그걸 염두에 둔 건 한 건 아니고 저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당답게 선거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주라고 하는 것이 시민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시민 이익 중심,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주인되는 선거를 선거 운동 때부터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한 것은 네. 아마 선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자살행위예요, 사실은요. 네거티브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면 상대는 더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네요. 서로 방어 안 하니까. 방어를 안 그러니까는 네. 네거티브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죠. 내가 더 네거티브를 많이 공격하는 하는 거죠. 거거든요. 같이 받아치는 거죠. 그럼 네. 무서워서라도 못 해요. 예. 근데 나 네거티브 안 해 하면 상대는 맘 놓고 네거티브 들어오거든요. 나 지금부터 맞고만 있을게 이거랑 그죠, 똑같은 그죠. 거잖아요. 근데도 제가 네거티브 안 합니다라고 먼저 선언한 것은 네, 저는 선거가 시민 공론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민 공론의 장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현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고 미래 준비를 발견하고 결정을 하고 또 네. 울산 같은 경우는 불경 통합, AX 전환, 트램 문제, 시내버스 문제 이런 시민들의 집단적 수기 과정과 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아젠다로 올려서 시민들께서 집단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과정 이게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선거가 정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거티브에서 삼류 아침 드라마 같은데 빠져버리는 순간에 그렇죠. 정책 얘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정책 기억이 없잖아요. 서로 욕한 기억밖에 없어. 이러면 이거는 반민주적인 겁니다. 시민 공론의 장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 공론의 장을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울산 시민들께서 수기 과정으로 현재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정책에 머물러야 한다. 그럼 나부터 네거티브 없는 선거, 오직 정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그걸 선언을 했고요. 이게 거대 조직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랑도 연결이 돼요. 네. 뭐냐면 거대 조직을 만들면 세과시가 되죠. 근데 그래서 지방선거 때 특히 거대 조직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냥 만들어지나요? 거대 조직 만들려면 자리 약속, 이권 약속 하면서 사람을 모으거든요. 자, 그건 또 다른 불공정의 시작이고 또 다른 기득권의 시작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1,000명, 2,000명 모아서 하는 일이 뭐냐?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주로 해요. 거기서 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결국에는 거대 조직 선거를 하면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면서 시민들께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을 선거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네거티브 안 합니다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대 조직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겠다는 것이 저의 선언이었는데 네. 그럼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없이 가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공언한 것이 선거는 혼자 힘으로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인사는 공명정대하게 하겠습니다. 실력 있지만 줄서기 못해서 한직에 밀려나 있는 정말 공심 있는 실력가들을 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재들을 선거 때는 가져오겠다. 네. 그분들하고 접속도 안 할 네,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는 혼자 힘으로 치러야 제가 공명정대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관심 그렇게 이거 가고 요번에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유세차 안 쓴다 하셨는데 예, 개인 뉴스도 안 유세차 쓸 쓴다면 겁니다. 보통 3억 정도는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왔던 것 같은데 오. 실제로 그렇게 정말 그 유세차들 뭐 어느 지역구를 가도 네. 유세차가 돌아다니는데 네. 그 정도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저 울산 같은 경우도 유세차를 음. 저 정확히 살려보지 않았는데 6-7대 정도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3억에서 4억 정도 돈이 그 돈은 들어가는데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후보자가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선거비 보존을 하기 때문에 혈세가 들어가는 국민 겁니다. 세금 갖고 국민 하는 거군요. 세금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유세차 안 쓴다는 겁니다. 맞네. 예, 제가 유세차만 안 써도 세금이 몇 억이 아껴지는 거예요. 아유, 그건 정말 감사하네요. 예, 네. 그리고 유세차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듣기 싫은데 강제로 주입하는 그 거잖아요. 음악 계속 틀고 네, 그러잖아요. 네. 예. 듣기 싫은데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고 네. 근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의 정신에 머무른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게 중심이어야지 나를 광고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것이 맞는가 근데 하는 뭐 의문이 참 좀 좋은데 들었습니다. 상대방 후보는 그래도 막 그런 거 갖고 하겠죠. 막 그냥 선전해대고 하겠죠. 대규모 네. 조직하면 아무래도 그런 거 분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불리하죠. 네. 그래서 당장 보면 다 상대당만 보일 거고 저는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네. 당연히 유세차도 안 쓰고 또 네거티브도 안 하고 정책이긴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그래, 또. 심심하잖아. 심심하잖아. 그러니 좀 붐을 일으키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선거만 놓고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죠. 상대는 네거티브하고 네. 재밌게 하고 유세차 돌리고 하는데 네. 춤도 추고 하는데 우리는 네. 조용하니 재미없는 정책 얘기만 하고 혼자만 네. 돌아다니면 네. 선거엔 분명히 큰 마이너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저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보다 중요한 것이 옳게 하는 거라고 아유, 생각하고요. 감동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울산 시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고 또 정책 중심의 수기의 공간을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뭐 허위 사실인데 현혹되신 분들도 아니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네네. 노벨평화상 후보인 국민들이십니다. 저는 네. 울산 시민들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 끝까지 완주를 하신다면 네. 새로운 또 무슨 지평을 말씀이세요? 끝까지 완전 당연히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으로 네거티브 이 식. 없고 그렇지. 유세차 갑자기- 없고 대규모 조직 그래. 없이 저도 정말 예,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네.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예. 돈 없고 음. 백 없고 자, 조직 없어도 네. 능력 있고 공심 있으면 좋습니다. 공직할 수 네. 있다라는 걸 한 가지 보여주고 제안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유세차도 안 쓰고 뭐뭐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쓴 선거 비용이 요거다 하고 한번 공개하시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네. 그 언론에 반드시 납니다. 유세차라든가 전통적인 방식 안 그렇죠. 쓴 김상욱 얼마 썼나 봤더니 하고 기사 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광역 선거 하면 법정 선거비보다 몇 값절 더 얼마 쓴다는 정도 것이 들어가요? 대강? 일반적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얼마 들어갑니까? 뭐 듣는 얘기입니다만 네.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 한 3, 40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20억? 40억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3, 40억이 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그거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세금이에요. 그거 네. 근데 먼저 돈을 누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 벌써 무슨 아니 이게 튀기는 세금으로 거예요. 또 보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그러니까는 되는 게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되긴 한데 법정 이제 비용이 뭐 6억인가 7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선이에요. 그것만 많지 보전된다. 않아요. 근데 거기서 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대 조직 선거하고 뭐하고 돈은 3, 40억을 썼는데 그렇죠. 보전은 몇 원 못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 수십억을 그래서 이상 내가 손해 안 해야 올라가잖아요.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거기서 비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 안 쓰는 잘 선거 해야 몰랐네요. 된다는 겁니다. 정말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돈 안 쓰는 선거를 해야 비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돈 쓰는 선거면 그래서 비리가 이번에 생길 수밖에 김상욱 없습니다. 스탠다드 만들자. 김상욱이 나중에 선거 비용 최종적으로 공개하면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스탠다드가 될 제가 수 있다. 정말 아껴 쓰고요. 네.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불편한 여의도에 나와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치 뭐 선거 몇 번 떨어지면은 네. 이게 진짜 집안 들어 먹는다라는 게 이게 진짜 다주택자 진짜네요. 같으면 그 주택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저 보니까. 부동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사실은 선거 자체만 놓고 보면 불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네. 4대 선거운동 네. 개혁으로 가는 네. 게 선거만 놓고 보면 불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해야 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렇죠. 돈 네.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조직 없어도 네. 내가 의지가 있고 공심 네. 있고 능력이 있으면 네네네. 공직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공감해요. 말씀이죠. 예, 네, 예. 네. 부정한 부패가 선거 때문에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걸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렇죠. 끊어내야 된다는 이번에 생각입니다. 분명 6억 원 아래로 쓰실 것 같아. 네. 마음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그 안으로 쓸 것 네, 같습니다. 공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 제일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여쭤보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맨 마지막에 여쭤보는데 그저께죠 28일에 네. 국힘 쪽으로 가서 인사하시다가 물론 맞아요, 몇 분의 맞아요. 이제 의원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아 네. 예, 아유 뭐 고생해요. 그동안 뭐 이렇게 하다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기호 의원 맞아. 다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뭐 여기까지 와서 인사를 해? 이 모양을 봤더니 그분이 원래 좀 저리가. 그분이 원래 좀 센 네, 분이에요. 군인 출신이시라 네, 또 군인이라서 좀 세. 그래서 좀 민망하시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별로 민망하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그날 22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출정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뽑으신 국민의 대표자시고요. 그렇죠. 다 존중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국민의 대표시죠. 다. 한 분이 예. 아니라 그 뒤에 뽑아주신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당 그리고 네. 조국혁신당 진보당 인사를 다 한 분 한 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쪽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불편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쵸, 하지만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드리는 건 또 저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끝까지 드리지를 못해서 아. 사실 한규호 선배님 항의 때문에 끝까지 드리지 못해서 통로에서 국민의힘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또 인사하셨어요? 두 번 정도 더 잘하셨어요. 크게 잘하셨어요. 그동안 함께해서 참 좋았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했습니다. 하고 네. 인사를 두 번 다 드리고 저도 또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그 당연히 지금 그 선거 이런 의지라든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이 물론 그 이제 대통령이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제 막으신 물론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또 이제 그 계엄을 해제하는데 남편수 네네. 네. 그럴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 나름 계엄 해제라든가 계엄에 반대하는 그런 당의 기능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전륜을 하고 지금 그 당을 개혁해서 정말 이제는 계엄 같은 거 안 하고 정말 상식적인 보수의 당으로 가는 움직임도 그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의원님이 그런 움직임에 같이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보수를 개혁하는 거 이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굳이 민주당이 가기까지 한 거가 좀 아쉽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네, 부분은 네. 어떻게 그런 말씀도 생각하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 보탤게요. 네. 거기 하나 보탤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저만의 뇌피셜일 수는 있습니다. 네. 좀 개혁신당 느낌도 있거든요. 그럼 왜 개혁신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었는지 궁금해요. 그건 네. 2번, 1번부터 질문 네. 답변하시고 1번, 2번. 저 머리가 나빠서 하나씩 다시 해주세요. 2번. 아니 국민의힘에 남아서 네. 그 개혁 흐름도 거기 있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반년 정도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계엄 했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예. 예. 그때를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전쟁 치르듯이 국민의힘 정상화를 외치고 네. 저대로는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반년이 시간이 짧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국민의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죠. 뭐냐하면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싶어서 군에 입대했는데 우리 부대가 반란군이 돼서 국민께 촛불을 겨눴어요. 그러면 우리 부대가 반란군이 되지 않도록 일단 막는 게 먼저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막아도 반란군이 되는 걸 막지 못하고 반란군으로 움직이면 반란이 났어. 예. 그때는 그 부대와 싸워야죠. 나와서. 그래야 국가와 국민께 충성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군인으로 남는 거잖아요. 마치 국민의힘의 모습이 저는 그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뭐냐 하면 12.3 내란에 책임 있고 윤석열을 내려야 되는데 도리어 지키려고 하고 네, 네. 그걸 반대하고 나서고 정상적인 반란군이 되지 마십시오. 반란군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바로잡으려고 했고 6개월 동안 싸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반란군이 정상적인 부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네. 좀 절박감을 느꼈죠. 지금도 그 느낌 그러게- 가지고 네, 그대로 계십니까? 지금 지금- 네. 국민의힘의 모습이 네. 1년 전에 제가 봤던 국민의힘 모습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보시는 사람들은 거죠? 더 예.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네. 제가 볼 땐 그대로입니다. 네네. 그대로 흘러가고 그런데 있고 그런데 그 체제 끝장내고 이제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이라든가 어쨌든 계엄 분명 반대하는 어려울 세력이 겁니다.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것이다. 저는 쉽지 않다고 만약 봅니다. 되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국민의힘? 아니요. 뭐 저는 또 저도 정치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진화를 했죠. 어떤 네. 진화를 그러니까. 했냐면 12.3 내란을 겪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트라우마 같은 각성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 전에는 뭐 제가 무슨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될 때도 4년 동안 열심히 그냥 나라 위에 국민 위에 봉사하고 일 열심히 하고 그 4년 뒤에 내 생활로 돌아가야지 정도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네. 근데 12.3 내란의 밤을 겪고 나서 정말 트라우마 같은 강한 각성을 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또 이재명 대통령님, 또 80년 5월에 광주 민주 선배님들의 그 마음과 각오와 그 분노와 그 바람이 그냥 가슴으로 스며들면서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국민주의인 되는 나라, 함께 사는 대동세상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수도 진보도 진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보고 통합해서 실용적으로 네.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국민에게 이익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가치관의 진화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그래 이제 그 끝에 제가 민주당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려요. 아까 드렸던 질문.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랑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많이 친했죠.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친했고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죠. 그렇죠. 지금 뭐 내용에 뭐 선거비를 많이 안 쓰겠다 이런 내용도 이준석 대표랑 거의 생각이 비슷하세요. 근데 이때 선택이 보수당이셨으면은 왜 개혁신당이 아니고 민주당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좀 설명해 사실은 제가 당에 입당할 생각, 탈당을 하더라도 당에 입당할 생각이 원래 없었었어요. 한 무소속으로 상당 기간 있으면서 네네. 제가 뭘 해야 될까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좀 급하게 선택하게 됐던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가 무엇인가, 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나는 네.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각성 고민 이런 것들을 12월 3일 이후에 좀 진중하게 많이 하게 됐고 광주 5.18 묘지를 좀 자주 찾았었습니다. 민주 네네네. 묘지를 거기서 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민주 열사님들과 좀 기운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면서 작년이지요. 얼마 안 됐네요. 5월 16일, 17일, 18일 광주에 있으면서 나름의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하면 민주 선배님들이 목숨 바쳐 이루려고 했던 국민이 주인 되는 또 함께 사는 대동세상 네. 제가 그 뜻을 잇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입당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뭐 안에서야 뭐 완벽한 조직은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도 좀 뭐 시끌시끌하고 문제는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80년 5월의 민주 정신 그리고 또 87년의 민주투쟁의 정신 그리고 촛불혁명, 비세혁명, 국민이 주인되고 대동세상의 정신을 가장 많이 담아서 이어가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는 각성을 해서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날 5월 18일 새벽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서울에 있는 보좌관한테 야, 입당 빨리 진행해 하니까 보좌관이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 빨리 진행해라. 나는 오늘 입당하겠다 하고 이제 그날 결정을 했고 개혁신당은 제가 뭐 이준석 또 천하람 뭐 다 너무 다 좋아하는 친하시잖아요. 예, 근데 예. 좀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네. 건강한 보수당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야 될 것이 원칙을 지키고 또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의 공통 합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보수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뭐 물론 개혁신당이 많은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통합보다는 갈등에 기반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것. 계속 보면 뭐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유발해서 세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반보수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원칙보다는 자꾸 뭔가 변칙을 쓰려고 하는 것도 저는 제가 이준석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작점이 다른 거죠. 저는 4대 선거운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의 원칙을 생각하고 민주의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네거티브 안 하겠다. 민주의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거대 조직 선거 안 합니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이 아니라 변칙으로 이게 더 인기가 있으니까 이건 변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라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본의인가를 늘 되돌아보면서 챙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뭐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좀 그 TV 토론에서 불필요한 네거티브를 했었지 않습니까? 진짜 보수 기능을 하는 보수주의자라면 네거티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합의 가치가 뭡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서 핵심 기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는 것. 그러면 네거티브를 보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는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품위 있게 정책에 집중하고 재미없더라도 품위 있게 정책에 집중하는 게 보수의 모습입니다. 보수는 원래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그런 보수의 정말 중요한 기능인 정책을 갖고서 해보고 계시겠다니까 제가 기대가 되고 네. 정말 저도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집에 안 가요? 하나만 재밌어요. 뭐냐면 저도 너무 아니, 근데 재밌어요. 저 민주당에 정말 민주당에 입당하신 이유를 나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갇힌 이유에서 아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손을 잡으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도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맡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민주당이 최근 하고 있는 법 왜곡죄라든가 공소취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문명국 수치다 하셨어요.
저도 지금 민주당 여러 가지 실용 정책 저도 응원하는 사람인데 이 공소 취소라든가 법의 곡제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좀 사법 파괴 같거든요. 아이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저 묻고 싶어요. 얘기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만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한 2시간 얘기해야 될 우선은 것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공정해야죠. 예. 국가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네. 조작했다는 것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건 국가 폭력이죠. 네. 국가 폭력입니다. 우리가 법을 왜 합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네. 국가는 국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네. 국민들이 불법 행위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불법 행위한 것보다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 행위하는 것이 훨씬 나쁜 겁니다. 네. 자, 근데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고 억울한 네. 누명을 씌우고 그걸 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네. 것 네. 너무나 나쁜 거고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재심 신청하면 되잖아요. 공소 취소를 해야죠. 재심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왜 공소 아니죠. 취소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공소 취소라고 하는 자 재심 신청을 한다. 음. 이건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소 취소를 한다.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라고 하는 것도 왜 있습니까? 불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어요. 근데 그 검찰이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럼 반성하고 잘못한 걸 되돌려야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지 않고 되돌리지도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료적으로 이어간다면 국가가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허용할 수 있습니까? 결론 내리면 이성균 위원장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네, 같습니다.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오늘 그래도 좀 까다로운 질문에도 즐겁게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하는 네. 것이 네. 참 좋아요. 저도 틀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틀릴 더 수 하게 있다고 돼서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한 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 웃으시는 분한테 왜 웃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약간 누가 그 얘기를 하죠? 네. 누가? 아 한기호 의원님이 의원. 예전에 권성동 선배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권성동 의원님도 그러셨어요? 자꾸 웃지 마 하면서 그 정들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농담 아니야 이렇게 아 막 농담 아니야. 웃지 마 농담 아니야. 약간 이런 저한테 느낌이군요. 당 나가라 할 때 아 그때 저는 안에서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바꾸고 네. 싶습니다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나가라니까 농담 아니야. 그 제보심에서 건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울산에 계신 유권자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는 시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가 우리 울산 시민들, 우리 울산에서는 저는 정말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변화 없이 3년이 더 흘러간다면 울산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민주도시, 시민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 만들어야 하고요.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 우리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자한테 줄 안 서고 힘 있는 사람 손 안 잡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공정하고 정말 깨끗한 세상 같이 만들고요.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산업 AX 전환 우리 울산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 길을 저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손잡고 걸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 모든 분들께요. 정말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게 시민들 국민들께서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늘 제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모자란 점은 뭐가 있나, 잘못한 점은 뭐가 있나 되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 도움되는 제가 되기 위해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과 김상욱 후보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강찬 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네. 한마디로 이거로 요약될 것 같아요. 유세차 프리. 안 유세차 없는 선거. 쓰겠다. 국민 세금 갖고 정치하지 그렇게 막 않겠다. 그냥 떠벌리고 나중에 비위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한 선거 안 하겠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상욱 후보가 굉장히 좀 친근감이 넘치시는 저는 앞으로 분이네요. 김상욱 후보의 이 선거 혁명 네. 이게 앞으로 우리 선거 스탠다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진짜로요? 좀 그렇게 됐으면 유세차 안 좋겠어요. 쓰고 좀 요란한 그돈 안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마음 먹어도 다들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처음 정치할 때는. 네. 근데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나도 그냥 따라가 근데 버리니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네. 데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하겠대잖아요. 네. 저희가 지켜보고 네. 그래서 끝까지. 강찬 의원도 나중에 정치하실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는 거지 정말. 아니 그렇게 내보내고 싶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는 오전 10시에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부산 북과 드디어 나왔어요. 예. 나왔어요. 네.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나오십니다. 아니 무조건 요즘 부러울 PK.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사실 울산도 핫플이고 예, 예. 그다음 또 부산도 핫플이고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정말 부울경이 핫플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도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불편한 여의도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